예, 차장님 아까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확인하셨습니까? 비공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면 개별 법원에서 다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처에서는 지금 당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 주시는데 예, 미확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확정 미확정 판결 안 해주는 예. 이유가 바로 아까 무죄 추정이라든지 추정이라고요. 이런 거. 자, 그 판결 이후에 20여일 동안은 일반인 요청하면은 접근이 가능했어요. 미확정 판결인데도. 근데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된 시점이 뭐냐면요.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판결문 이후에 대략 한 12주 정도 뒤입니다. 12일 정도 뒤에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내고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에 합당한 어떤 경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생활 비밀인데요. 좀 과한 것 같아요. 법인명까지 비실명 처리가 되는 등, 그리고 삼성 이재용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공개재판 과정에서 노출이 된 상황에서 범죄 행위 자체가 이미 공개적 논의 선상에 있었는데 비공개를 할 달리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더더욱 형사 절차 내에서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공개재판 과정에 있은 판결문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향후 요거는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476명, 이제 대략 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하신 것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3천여 명 가까운 법관들 중에서 대략 25에서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법 연구회,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문제시하고 계신 우리법 연구회 인원은 24명이고, 이미 해체된 지 오래지요. 그리고 민판연 같은 경우 소위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폐쇄적 엘리트 집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민판연 출신은 25명이다. 이 두 연구회를 기준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이념적인 성향을 구분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이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인원이 이들을 훨씬 넘는 다수입니다. 법원의 요직 몇 개를 여러분들께서 거론을 하시고 특히 또 보수 언론 몇 군데에서도 거론을 하면서 부장판사까지도 요직이라고 거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전체 법관 중에 25%에서 30% 가까운 인원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인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원의 요직, 이 분류 자체도 굉장히 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장판사까지 심지어 포함한다면 그 법원의 요직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인사라든지 기타 선정을 할 때 어느 학회에 어떻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의 그 능력과 자질, 기타 여러 가지 종합해가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느 연구회라 해서 안 되고 그런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을 해놓고 정확한 비율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인원이 되는 이 학회원을 애써 배제할 수도 없고 애써 포함시켜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언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관련된 여러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참여재판에 관여했던 여러 법조 관계자들에 의하면 법관의 관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법관이 참여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절차상의 권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지시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일례로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하금씨 판례의 예를 들자 하금씨 판례를 예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확정 판결 예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꼭 변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제됐던 그 판례 자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관계 포섭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정도의 판례에 불과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배심원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또는 피고인 측의 방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근본적으로는 확대를 위해서 우리 헌법 개정이라든지 관련 법제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용 과정에서도 특정 사례를 뭐 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운용의 사례에 있어서 법관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유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소위 피고인 측의 입장, 그러니까 법원의 수요자의 입장, 법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제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와 판사에 의한 유사 판결의 결과의 례가 상당히 비슷하고 이성과 상식 그리고 법률 일반에 대한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는 측면의 전형적인 결과물을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은 혹여나 하는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변론권 제한 문제는 참여재판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이 아닌 재판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재판은 그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한번 재판을 하고 나서는 법원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공개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인은 개방해도 공개된다는 이런 것은 하나의 법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판결 공개와 관련해서도 좀 완화하는 그런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판결 공개와 관련해서 그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탓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정리해 주시죠. 목격하게 되는 것이 예,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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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네. 아까 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가 뭐 재작년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저희한테 자료 좀 빠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음 순서는 윤상직 의원님. 네. 지금 그 국제임금법 연구회가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했으니까 그렇게 뭐 적시인 색깔도 없고 다 개방된 그런 연구단체니까 그 회원 명단에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도록 요청드립니다. 예, 윤상직 의원님, 그럼 질의 또 순서니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처장은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헌법 제8조에 있는 거를 방금 답변하셨어요? 네, 헌법 8조에 보면 규칙 자율적으로 규칙 제정권. 아니, 제8조는 정당인데요. 정부 설립. 108조. 108조입니까? 예. 그건 뭐, 제가 아까, 됐고요.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말이죠. 행정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법관은 인사에 초연해서 재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그런 법원 내에서 판사들 사이에 왜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모르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냔 말이에요. 아니, 별로 인사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요. 저도 인사를 오랫동안 해봤지만은도 행정처장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초연한 그런 공직자 없습니다. 답변 취소하시죠? 아까. 초연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 같고. 아니, 예. 말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왜
인사를 처음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이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없으신 거 아닙니다. 국민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사법개혁의 문제를 갖다 본격적으로 고려낸 게 1년 전 국제임금법 연구회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려다 시작되어 있죠. 자, 인권하고 국제임금법 연구회가 인권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는 법관들의 학술 단체죠. 그런데 왜 사법개혁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있는 그런 모임을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인권이 이꼴 사법개혁입니까? 국제인권 속에는 사법의 그 재판권, 사법권 독립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로부터 블랙리스트로 관심을 옮겼고 그 이후에 원세훈 재판 결탁 의혹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 이슈화 시켰던 겁니다. 자, 블랙리스트가 2차에 걸친 조사 결과 일단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발견 못했다고요. 왜 3차 조사를 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라크전이 부시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결국은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3차 조사는 소위 말해서 이 사법개혁, 사법파동을 주도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거 아닌가. 이슈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판사, 법관의 행동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왜 없는데 더 합니까? 그게 그때 2차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똑같아요. 이라크 전쟁 그렇게 했습니다. 760개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어서 못 봤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블랙리스트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에 뒤에 계신 간부들이 다 있으신데 또 행정처장도 계시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법원 행정처 직원은 인사에 초연해야 된다. 너 가기 싫은 데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그러면 사람들 안 올 건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는 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은 소위 말해서 좋은 곳에 갔다. 승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가니까 더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법원 행정처 힘 빼고자 하지 않아도 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행정처장께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저도 인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로서 얼마든지 행정처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들을 것인가 법원 행정처 조직에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개혁적이다 그러는데 뭐가 개혁적이란 판단의 기준입니까? 뭐가 개혁적이라 보통 인사할 때 우리가 개혁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용어를 씁니까? 보수적이다 이런 분은 적폐 세력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런데 아까 동의를 하셨어요. 항상 개혁적이라는 말은요. 가치 문제고 물론 개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안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보수적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는 특히 법원에서는 개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법률, 재판, 법관 이런 분들은 약간 사회 발전에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무조건 개혁을 다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 좋아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법원, 검찰 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위기질서 없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영장 기각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이 비난의 이야기들이 검찰로부터 나오고, 서울중앙지검 하더라도 10번 이상 냈어요. 서사회 건의가 개판돼 버렸습니다. 말로.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법원 내는 이제 그냥 한두 번 했으면 그만이지. 끝까지 뭔가 찾아내려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적당선에서 수습을 하고 법관은 자기 본인의 의무인 재판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획 좋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뭘 계획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뭘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7개월 지났는데. 예, 예. 답변하시고 위원님 정리하시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 보충 질의하시죠. 그다음 예. 윤상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상직 의원님께서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블랙리스트는 문학의 인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인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중요한 언론분들이 다 미투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조계에서도 찾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 나오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지금 이렇게 미투 대상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조계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모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무리 조사하고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블랙리스트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사사시 추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부족한 부분, 지적된 부분을 보완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처장님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결국 이념 성향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원의 그 신뢰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징계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징계 수위 강화 때문에 이 법관의 일탈 행위가 제대로 잘 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 14일에 대전지법 소속 사무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거 아시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거세게 확산이 되는 가운데 이 사무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성 판사를 성착취의 대상으로 묘사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버젓이 올렸는데 이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예, 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코트넷에 그런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징계하셨습니까? 징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맨날 그렇게 중요한 일도 그냥 전부 다 검토만 하셔요? 검토하시다가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그거는 일선 법원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민준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4년 전 취재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지만 징계는커녕 실수를 가지고 법원장 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감싸기에 급급한데 법원장만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법원의 관례인가요? 그것도 뭐 부적절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 직후에 사과를 했고 또 수긍했고 그래서
그 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에 당사자에게 잊어라, 캐념치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잊어라, 캐념치 말라,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경우도 똑같은데 그러게 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범죄 행위와 말 발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고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민 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서울대 법대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만큼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처장님께서는 굉장히 감싸느냐고 급급하지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신뢰도를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민 법원장의 발언과 유사한 수준만으로도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징계를 받고 또 파면을 당한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수장으로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징계 사유가 될지 모르지만 징계 시효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징계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또 다른 요소를, 즉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또 생각 이런 것이 법원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법원장에게 부임하게 했고, 그 위에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법원장의 그렇게 자격을 갖고 그런 분이 그런 성희롱 사건을 벌입니까?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고향 지원 내에서도 성추행 의혹 사건이 대치돼서 고향 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노조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여성 직원 4명이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사람에게 당했다는 것은 한 사람은 판사이지만 다른 사람도 일반직 상관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판사로부터 당했다는 사람도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 내용도 크게 그 문제 삼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그냥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전국 법원 내 비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그 심도 있게 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책반을 구성해서 행정차장이 반장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지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뒤에 하실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처장님. 먼저 하세요. 네, 그럼 자료 주십니다. 제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숫자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영장 발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산 자료일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게 특정한 법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는 거죠. 안 그러면 중앙지법 것만이라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강효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처장님. 처장님께서는 댁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 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와서 그 애기들이 자고 있는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색한다는 명분하에 그 옷을 찢는다든지 무슨 이 소파를 찢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경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같은 동료 법조인 그 변검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우리나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입니다. 이게 무슨 자동 판매기입니까? 이게 저는 북한 법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아마 여러 압수수색을 신청할 때는 그 종류를 상당히 많게 신청합니다. 그 중에 한 건이라도 수색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한글로 친다면 99% 되지만은 자, 예. 99%고요. 그 일부 기각한 예.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영장 발부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중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예? 네, 잘 알고 처장님 댁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쉽게 영장 발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숫자도 말이죠. 2016년 대비 작년에는 8.3%가 늘었어요. 권성동 저희 그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 여야를 떠나서요. 한 국가의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영장 발부하는지?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내부 보고 체계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간섭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이. 국회의장, 청와대 영장 발부할 때도 그러면 모르십니까? 그건 사전에 그는 보고 의무가 없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상. 사후에도 보고할 사후에는 중요 사건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경우에. 네, 사후에 있습니다. 사후에도 이 사건은 없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문 언론 보고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일국에요. 법사위원장의 그 개인 휴대폰과 이 사무실을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게 이미 여러 번 언론 보도됐지만 벌써 3번째 수사인데 이거 이렇게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망신주기 아닙니까? 이게 정권의 이 야당 탄압 망신주기 수사에 그 정말 귀한 판사들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법원이 이렇게 고민도 없이 이게 영장 발부를 남발을 합니까? 이런 것은 법원에서 정말 판사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민 없는 판사, 이건 정말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공직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월급쟁이 판사가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법원 개혁하신다고 지금 뭐 규칙을 바꿔서 뭐 그 대법관 추천을 뭐 기계적으로 하겠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헌법에 실질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으면은 헌법에 따라서 해야죠. 권한과 책임을 같이 져야죠. 왜 또 규칙을 슬그머니 고쳐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대법원장이 관여 안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헌법을 고쳐야 돼요. 대법원장이 내려놔야 됩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 자리에서 호선제로 가든가 대법원이 스스로 개헌안을 제안을 하세요. 법관 인사도 이제 사법행정처에서 하는 거 손을 떼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규칙 고쳐서 하시는 거는 이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 헌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새로운 개혁 방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법원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그런 그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좀 부응하는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국민들에게 3대 불신 직종을 얘기하면 1, 2위가 판검사고 그 다음에 3위가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따가운 국민들의 이 시선을 좀 분명히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장님 아까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확인하셨습니까? 비공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면 개별 법원에서 다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처에서는 지금 당장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 주시는데 예, 미확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 미확정 미확정 판결 안 해주는 예. 이유가 바로 아까 무죄 추정이라든지 추정이라고요. 이런 거. 자, 그 판결 이후에 20여일 동안은 일반인 요청하면은 접근이 가능했어요. 미확정 판결인데도. 근데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된 시점이 뭐냐면요.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에 의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판결문 이후에 대략 한 12주 정도 뒤입니다. 12일 정도 뒤에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내고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비공개 사유에 합당한 어떤 경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생활 비밀인데요. 좀 과한 것 같아요. 법인명까지 비실명 처리가 되는 등 그리고 삼성 이재용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공개재판 과정에서 노출이 된 상황에서 범죄 행위 자체가 이미 공개적 논의 선상에 있었는데 비공개를 할 달리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더더욱 형사 절차 내에서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공개재판 과정에 있은 판결문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향후 요거는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476명, 이제 대략 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법원 내에서 판사들 사이에 왜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냔 말이에요. 아니, 별로 인사에 별로 신경 안 쓴다며요. 저도 인사를 오랫동안 해봤지만은도 techni처장은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초연한 그런 공직자 없습니다. 답변 취소하시죠. 아까 초연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 같고 아니 예. 말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러면은 블랙리스트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까? 인사를 처음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이 그렇게 답변하신 데서 없이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 사법개혁의 문제를 갖다 본격적으로 고려낸 게 1년 전 국제임금법 연구회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시작돼 있죠. 자, 인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인권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는 법관들의 학술 단체죠. 그런데 왜 사법개혁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있는 그런 모임을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인권이 있고 사법개혁입니까? 국제인권 속에는 사법의 그 재판권, 사법권 독립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로부터 블랙리스트로 관심을 옮겼고 그 이후에 원세훈 재판 결타 의혹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 이슈화 시켰던 겁니다. 자, 블랙리스트가 2차에 걸친 조사 결과 일단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발견 못했다고요. 왜 3차 조사를 합니까? 저는 이걸 법관의 관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법관이 참여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이제 절차상의 권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송지시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일례로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서 하금씨 판례의 예를 들자 하금씨 판례를 예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확정 판결 예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꼭 변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제됐던 그 판례 자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관계 포섭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정도의 판례에 불과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배심원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또는 피고인 측의 방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근본적으로는 확대를 위해서 우리 헌법 개정이라든지 관련 법제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용 과정에서도 특정 사례를 뭐 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운용의 사례에 있어서 법관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유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소위 피고인 측의 입장, 그러니까 법원의 수요자의 입장, 법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제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와 판사에 의한 유사 판결의 결과의 례가 상당히 비슷하고 이성과 상식 그리고 법률 일반에 대한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는 측면의 전형적인 결과물을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은 혹여나 하는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변론권 제한 문제는 참여재판뿐만 아니라 참여재판이 아닌 재판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재판은 그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한번 재판을 하고 나서는 법원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공개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인은 개방해도 공개된다나 이런 것은 하나의 법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판결 공개와 관련해서도 좀 완화하는 그런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판결 공개와 관련해서 그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탓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정리해 주시죠. 네.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진선미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네. 아까 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가 뭐 재작년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저희한테 자료 좀 빠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음 순서는 윤상직 의원님. 네. 지금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했으니까 그렇게 뭐 적시인 색깔도 없고 다 개방된 그런 연구단체니까 그 회원 명단에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도록 요청드립니다. 예, 윤상직 의원님, 예, 질의 또 순서니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처장은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헌법 제8조에 있는 거를 방금 답변하셨어요? 네, 헌법 8조에 보면 규칙 자율적으로 규칙 제정권. 아니 제8조는 정당인데요. 정무슬 108조. 108조입니까? 예, 예. 그건 뭐 제가 아까 됐고요. 확인해 보면 되고. 그다음 제가 지금 말이죠. 행정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법관은 인사에 초연해서 재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그런 전체 3천여 명 가까운 법관들 중에서 대략 25에서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법연구회,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문제시하고 계신 우리법연구회 인원은 24명이고 이미 해체된 지 오래지요. 그리고 민판연 같은 경우 소위 그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폐쇄적 엘리트 집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민판열 출신은 25명이다. 이 두 연구회를 기준으로 뭐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이념적인 성향을 구분하긴 하지만 사실상 뭐 그 문제가 이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인원이 이들을 훨씬 넘는 다수입니다. 법원의 요직 몇 개를 여러분들께서 거론을 하시고 특히 또 보수 언론 몇 군데에서도 거론을 하면서 부장판사까지도 뭐 요직이라고 거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전체 법관 중에 25%에서 30% 가까운 인원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인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원의 요직 이 분류 자체도 굉장히 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뭐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장판사까지 심지어 포함한다면 그 법원의 요직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뭐 인사라든지 기타 선정을 할 때 어느 학회에 어떻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의 그 능력과 자질 기타 여러 가지 종합해가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어느 연구회라 해서 안 되고 그런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질문을 해놓고 뭐 정확한 비율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인원이 되는 이 학회원을 애써 배제할 수도 없고 애써 포함시켜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언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관련된 여러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참여재판에 관여했던 여러 법조 관계자들에 의하면